당신의 고민을 책으로 풀어드리는 해결책. 안녕하세요, 김성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평론가님, 커피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합니다. 네. 커피를 좀 저렴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 아세요? 뭐 그것도 조조 할인 같은 거 되나요? 아니 뭐 할인 카드? 네. 정답은 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손님이 예의 있게 주문할수록 커피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아, 그럼 그 말 끝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덧붙이면 좀 더 할인되고 이런 건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즘 언어의 온도처럼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이유도 분명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는 우리 해결책으로 들어온 많은 사연들 중에서 진상 손님의 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연자분의 고민을 영상으로 담아왔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한 40, 50대쯤 돼서 보여요. 저희 어머니 뻘? 아니, 여기는 무슨 커피 하나 두 잔 나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말을 막. 저희가 주문 받을 때도 대기 시간 15분 이상 걸리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딱 말 자르고 진짜 짠났나 하면서 자기 회의 시간 늦었다고 좀 빨리 올라가야 된다고. 남자분이 저기요, 이거 10,000원짜리 하나, 5,000원짜리 하나랑 1,000원짜리 10장으로 바꿔달래요. 제가 카페가 잔금 환전도도 교환이 안 되신다고 그러니까 아이씨 이러면서 진짜 근데 정말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속상하고 진짜 저희도 부모님 다 있고 다 얼마나 귀한 상처받았으면. 자식들인데 제발 저희한테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고 해결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해결책을 드려야죠. 네.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경악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말로만 진상 손님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예전에 카페에서 한 3년 정도 일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연자분의 이 고민이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허위 평론가 일할 때도 뭐 이런 지경이었나요? 진상 손님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2층 카페에서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1층과 2층이 함께 있는 카페였는데 2층에 있는 손님이 저한테 한 10번 정도를 포크 갖다 달라, 물티슈 갖다 달라, 물 갖다 달라, 다시 뭐 해달라. 이게 한 번에 시킬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왔다 갔다 한 10번 하고 나니까 진상 손님이 아니라 저 진상이? 라고 욕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는 더 심하게 욕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방송이라 이 정도로 순화시켰습니다. 이 한국에서 유독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손님은 왕이다. 근데 그것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손님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겠다라는 슬로건이지 내가 진짜 왕이다 내지는 내가 신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예전 일들이 떠오르면서 김성신 평론가님이 준비한 해결책이 뭘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딱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왜 내 옆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부제도 재미있는데요. 재수없고 짜증나는 12가지 진상형 인간 대응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들 뿐만 아니라 관계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진상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일은 그것이 절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이 책이 깨닫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잘못은 분명 그 고객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자신이 상처받을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이상한 사람들을 그저 피해 다니기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 책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피할 수 없으면 맞서라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이 책에서 사연자분께 꼭 읽어드리고 싶은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들을 대할 때 핵심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징징대도 쿨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연 주신 분은 그런 사람들의 감정의 뭐 어떤 쓰레기통
이런 것들이 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얼마나 자신이 인정을 어디에서도 받지 못하고 있으면 고작 남의 가게 와서 거기서 인정을 받으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할까, 이런 점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결국 그 사람은 뭐 어디서나 좀 인정을 꼭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초라한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그동안 진상 손님들을 좀 만나본 경험에 따르면 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좀 하대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그런 이상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늘 사연에 대해서 알바 경험이 있으신 네. 예, 허위 평론가께서 아주 특별히 공감을 더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예. 카페 알바 말고도 네. 여러 개를 많이 해봤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허위 평론가의 해결책도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제가 준비한 해결책은 네. 사연자분보다는 네. 자기가 진상이면서도 진상 손님인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알면 그러겠어요. 그러게요. 아는 게 중요한데. 예. 바로 송시우 작가의 아이의 뼈라는 소설집입니다. 이 책에는 여러 편의 단편 소설들이 실려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제목부터 의미심장한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라는 소설 소개해 드릴까 해요. 혹시 주인공이 콜센터 직원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 홈쇼핑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는 나는 12일 전에 산 갈치를 환불받겠다는 진상 손님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무 소설이지만 그런 사람이 근데 진짜 있대요. 있다고 그러죠. 네. 이 진상 손님은 주인공에게 인신공격을 포함한 폭언에다가 나중에는 그 부패한 갈치까지 택배로 주인공에게 보내게 돼요. 예, 선생님 말을 잊지 못하는데요. 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몸 안에서 팽팽히 당겨져 있던 끈 같은 것이 끊겨져 튕겨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 그 정말 절묘한 표현인데 그 심정 저도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여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탁 끊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순간. 이것은 좀 묘사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런 이성의 끈이 딱 끊어지면서 주인공은 직접 진상 손님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이후에 이 결말은 제가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설명드릴 수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진상 손님들에게 권한 책입니다. 본인의 행동을 좀 되돌아보고 이래서는 진짜 큰일이 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 제가 잠깐 봤는데 결말이 굉장히 무섭죠. 그럼요. 섬찟하죠. 네. 이 책 카페에 비치해 두시고요. 진상 손님 오시면 한번 슬쩍 이 책 선물로 드립니다 라고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선물 받고 책 읽으면 진짜 무섭겠는데. 그럼요. 네. 오늘은 진상 손님 때문에 고민인 분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추천해드린 해결책이 사연자분의 해결책이 되길 바라면서 이 책들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어떤 고민이든 다 받는 해결책,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사연은 TV책방 북소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메시지, 그리고 TBS 라디오 기분 좋은 일요일 조연아입니다.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이 해결책을 선물로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해결책은 이번 주 일요일 라디오 기분 좋은 일요일 조연아입니다 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